안녕하세요. 민소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자마다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존엄을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선호상 작가님의 치매 잠든 내를 깨워라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치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치매는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지구상 어느 곳에나 찾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병이다. 이런 이유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변하고 진행하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다가 가족의 치매 환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치매는 유전병이고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없으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의 경우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전과는 거리가 멀다. 치매에 대한 오해는 치매는 먼 훗날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먼 훗날로 생각하고 흡연이나 폭음 또는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면 치매는 의외로 빨리 찾아온다. 따라서 늦어도 40대 중반부터는 치매 예방을 시작해야 한다. 한창인 40, 50대에 무슨 치매 걱정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뇌는 매일매일 쇠퇴하고 있다. 뇌세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오늘날 누구도 치매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젊었을 때부터 뇌를 가꾸는 일이 중요하고 치매의 경고음이 울릴 때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즉시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좋아지는 비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부위 가운데 해마라는 부위가 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 및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며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잘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원심성 신경 섬유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기억하는 일뿐만 아니라 감정, 행동 및 일부 운동 조절에도 관여한다. 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신경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죽을 때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 40, 50대라면 기억력이 확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세포를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 해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학습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학습하는 뇌만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치매에 걸릴 위험성을 낮춘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홀로 고독하게 살지 않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집단 생활을 통해서 해마의 세포도 증식되고 다른 동물보다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갇혀 외톨이처럼 생활하는 사람은 그저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수까지 줄어들고 만다. 그러면 기억력도 당연히 떨어진다. 셋째, 사회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회적 강자가 되어 늘 우위에 서게 된다. 평소 근면하기에 학습 범위와 기억 범위까지 넓혀져서 해마의 신경세포도 계속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뇌의 힘도 향상될 것이므로 당연히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불운을 한탄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게을러진다. 그러다 보면 기억력 범위도 학습 범위도 계속 좁아지므로 해마의 신경세포도 증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넷째, 무조건 움직여라.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40,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기억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운동 기능의 저하이다. 40, 50대가 되면서 덜 움직이게 되고 덩달아 뇌의 기능도 떨어지며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40세를 지나 50세쯤 되면 근력과 관절이 점차 굳으며 운동 기능도 반사 행동 능력도 청년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러므로 산소가 부족하면 두뇌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2, 3분만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도 뇌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구부정한 자세는 뇌를 괴롭힌다. 자세가 나쁘면 겉으로 보기에도 사람이 초라하고 궁핍해 보인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흉곽이 좁아져서 산소 호흡량이 부족해진다는 데 있다. 결국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서야 하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생각으로 자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만일 벌써 자세가 굽어졌다면 의식적으로 충분한 심호흡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심호흡을 들이마시거나 내뱉거나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다. 깊은 호흡을 반복하여 공기를 대량으로 들이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산소 호흡량도 충분해지기 때문이다. 자세가 무너졌다 해도 평소 큰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반복해 준다면 산소 호흡량도 늘어나고 더불어 뇌는 산소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뇌를 포함하여 전신의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희락의 감정과 노예의 감정이 부딪히거나 협조하면서 교감신경이 약간 우위에 서게 되고 자율신경은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된다. 이러한 균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행에 빠졌을 때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내키지 않은 거짓 웃음이거나 마지못해 웃는 웃음도 상관없다. 억지로 미소를 짓는 흉내만 내도 우울한 기분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 감정의 밑바닥에 웃음을 항상 깔아놓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에도 웃음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으로 변한다. 대화가 즐거워지면 뇌에서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세포가 증가하고 당연히 기억력도 좋아진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다운 대화를 나눠보자. 이를 통해서 뇌는 더욱 탄력이 생길 것이고 희로애락의 바탕에는 웃음이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잘 모르